네, 4월 2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창 보면서 저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났는데요. 멀리 뉴욕에서 그리고 플로리다죠.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보니까 대전에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늑구의 안녕과 또 김종대 전 의원님의 그 건강에 대해서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으시면서 서로의 평화와 안녕을 빌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저 취재 편의점 댓글창이 정말 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이 랜선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노미님, 노봉남님, 네, 아리아나님,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날씨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소식을 전하면 어제 서울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29.4도였는데요. 체감온도는 30도가 넘었다 그래요. 움직일 때마다 땀이 줄줄. 그런데 오늘은 15도예요. 날이 흐리고 새벽녘에는 살짝 빗방울이 떨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비는 안 오고 잔뜩 흐리기만 합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건 기후변화이지요.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제 3한 4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점차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2050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절반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단, 그러니까 북쪽 말고 남쪽은 사실상 아열대 기후로 변화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잘 견뎌야죠. 또 사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today functions in every meaningful sense as a totalitarian prison state. The world cannot afford the moral cost of continued inaction. Through principled solidarity and effective international press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re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no viable alternative but to change. I call upon the IRI and its partners to sustain their principled engage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 issue that lies at the very heart of everything this institution was founded to defend. My party and the people of Korea will spare no effort to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and to expand the solidarity of freedom. We look forward to deepening our partnership with the IRI and with the US Republican Party in the coming years ahead.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We go together. 네, 장도혁 대표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지구야 미안하다와 함께 그 김종대 의원님 나오시네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영어를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못돼 처먹은 억양으로 말할까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요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그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께 장동혁 대표의 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요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노미님께서 발빠르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최미아님도 되도 않는 영어조차 거짓과 허세 덩어리네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국제공화연구소에서 영어 연설을 한 장면입니다. 이거를 어제 국민의힘 유튜브가 공개를 했는데요. 유창한가요? 네, 정호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충남 보령식 악센트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당 공천 과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는데 태평하게 미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념사진이나 찍고 잘하는 짓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정이 계속 바뀌었죠. 당초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공지할 때는 2박 4일, 느닷없이 5박 7일, 그리고 8박 10일. 사실 저도 국회 출입 꽤 오래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그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두고, 아니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이렇게 열흘씩이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선거가 아니다 할지라도 출장도 이렇게 길게 안 가요. 그런데 참 특이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장동혁 대표가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취재 편의점 누가 나옵니까? 예, 김종대 의원 그리고 또 김창수 사무처장 두 분 나오시게 되는데요. 두 분 모시고 11시 넘어서까지 살짝 또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인권에 대한 중대성, 그리고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이렇게 외친 대목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공화당 연구소에 가서 한 셈인데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IRI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공화주의 연구소이고 198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거쳐서 지금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화당 성향의 싱크탱크이고요. 북한 인권 그리고 탈북민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NGO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종합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 미국까지 가서 한 연설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이란 전쟁 끝나면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다. 사실상 반북 이데올로기에 천착한 주장만 하다 돌아온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란 전쟁에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평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정치인으로서 기질이 부족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화와 관련돼서는 일도 언급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교황 레오 14세도 한 줌의 폭군이 세상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주 명징한 명분 없는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친미 반북만 주장하고 돌아왔다. 이게 꼭 지방선거 앞두고 가야만 했던 그런 방미였냐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막판의 일정을 연기한 것은 미국 국무부하고의 일정 때문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실제 장동혁 대표는 일정을 연장해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하원 의원을 면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뒷모습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잘 없죠. 정치인이 누구와 만났을 때 당연히 악수하는 사진이거나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이거나 뭐 설령 카페에서 찍었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뒷모습만 공개를 저렇게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게 딜런 존슨 대외협력 차관보냐 아니면 마이클 디손부리 동아태 차관보냐 뭐 이런 논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게 누구냐 이거 기자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JD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만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지만 실제 이런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만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처지라는 게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벤스 부통령도 최소한 루비오 국무장관도 못 만나는데 여길 왜 갑니까? 네?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선거주의자들, 부정선거론자들 만나고 돌아온 거 말고 그리고 반북 이데올로기나 외치다 온 거 말고 무슨 성과가 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대한민국에도 부정선거론, 윤 어게인 이거 다시 한번 외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의 방미였다라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돌아오면 즉시 본인의 거취를 고민하기 바란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열흘이나 집을 비운 가장이 언제 와서 정리하려나 실소만 터져 나오는 사진 한 번 더 본다라면서 돌아오면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거취를 잘 고민하기 바란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후보들 사이에서 탈동혁 바람이 불고 있다. 탈장동혁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늘 오전 많은 조간신문들이 비슷한 유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 후보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의 박형준 시장 후보도 같은 입장입니다. 단위별로 선거 캠페인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당의 도움은 필요 없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겠다.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취재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넥타이를 차지 않고 간 것은 지금 뭐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파란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하도 세상 사람들은 넥타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간다면 또 무당적인데 무슨 빨간 넥타이를 매냐? 또 파란 넥타이 매고 간다면 이제 민주당으로 전향했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그런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홍수석이 전화가 왔어요.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오차를 한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앉아서 지금은 당적도 없고 이제 당적 포기한 지가 1년이 넘었죠. 또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때도 막당치 않아요. 그 밥 한번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 가겠다. 김부겸 전 총리는 내가 정계 입문하던 30년 전부터 첫째 정계 입문하기 바로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집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이철 유인태, 그 다음에 재정구 선배, 김부겸 노무현 선배 그래 찾아와서 꼬마 민주당에 가자고 설득하러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청와대 어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갖고 약속을 해버렸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신가위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 이튿날 내 이제 신한국당 들어간 그런 관계로 또 김부겸 전 총리는 꼬마 민주당이 있었죠. 그래 있다가 한나라당으로 창당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 같이 합쳐지게 됐죠. 그래서 한나라당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으면서 호용호재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알고 오늘 제가 대통령과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 부탁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TK 신공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사업이다. 또 하나는 이제
MB 이야기입니다. MB가 전직 대통령인데 감옥 갔다 나오는 바람에 사면이 돼도 많은 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은 법적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을 좀 풀어서 자유스럽게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달라. 1998년도 워싱턴에 MB하고 손학규 선배하고 세 사람이 있을 때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들이 참 잘 되길 바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가 감옥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당적을 옮겨 민주당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살살 낭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선배도 좀 잘 와주시면 좋겠다. 그거는 오늘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합디다. 정치가 좀 낭만이 있어지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시고 좋은 말이 오늘 많이 오갔습니다. 가끔 홍수서 위원장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끔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나는 백수니까 밥 준다면 온다. 밥 물 때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밥 준다면 올 테니까 필요하면 머리 아프고 그러면 환담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저분 아직 정계 은퇴 안 하신 건지 헐 비호감 아구. 예, 노봉남님께서 아이고 홍씨 저 입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무게가 없어. 관종. 네, 대구에서 좀 하지. MB를 버려라. 네, 이런 등등의 이제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상당히 큰 화제가 됐던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라는 시작입니다. 다만 선거 이야기는 없었고 선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찬 행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비서실장, 정무수석 기본적으로 청와대 오찬에는 배석자이죠.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이를테면 뭐 정당 관계자, 뭐 홍준표 시장 이외에도 뭐 기초 단위의 또 다른 뭐 정치 원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홍준표 전 시장, 이재명 대통령 단 둘의 비공개 단독 오찬이었다. 라는 취재 내용을 지난 금요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에 하와이로 출국할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잘 다녀오시라. 그리고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SNS 글을 실제로 약속했던 바대로 이행한 그런 성격의 오찬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가장 적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총리설, 홍준표 총리설이 상당히 난무했었는데요. 실제 그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차 3차 또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그 홍준표 시장과의 오찬 회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그리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이렇게 보수 인사들 초청해서 두 분 초청해서 오찬 함께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그 다음에 조갑재,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구 이렇게 쭉 이 맥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무슨 총리시키려고 공직 후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곁들인 확장적 해석에 경계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잘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게 뭐였죠?
경청 투어로 강원도 아주 그 뭐라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첩 딱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운동화 신고 모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고 공약으로 이행하고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청이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은 잘 듣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도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진보 인사든 또 보수 인사든 가리지 않고 양쪽의 모든 의견을 다 듣고 통합.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이라는 거죠. 너무 우리 국민들이 갈라져서 싸우니까 그 너무 분열적 상황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 싸움 하느라고 본질을 놓친다.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 이걸 가장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 검찰개혁 추진할 때도 분열적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셨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파란색 쫙, 빨간색 쫙.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무지갯빛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누가 옵니까? 네, 다음 보수 인사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회동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MB입니까? 혹시 손학규 전 대표입니까? 아이, 왜 그러세요? 벌써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분 얘기를 좀 지금 이 순간 경청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 그분을 모셔서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참모들이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또 불러주면 밥 먹으러 가겠다. 딱히 뭐 밥 먹을 데 없으니까 불러주면 밥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 보기로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팩트에 적합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례회동을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게 장윤선 기자의 취재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밥 먹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막 우리 다음에 뭐 언제 이렇게 만나요라고 약속했다기보다는 시간 되면 그때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정도의 예. 얘기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지금 보수에서 바라보는 국민주권 정부 잘하고 있나? 평가, 그죠? 그리고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 의제 발굴, 그렇죠? 그리고 국정 운영에 어떤 내용을 좀 담으면 좋을까?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만나서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탬이 된다면 다 만나겠다. 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별건으로 해서 홍준표 시장은 청와대 오찬 후에 여러 가지 후문들이 들리니까 어제 또 득달같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별하별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며 보수정당에서 대선 후보 1번,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대구시장 1번, 도합 8번까지 했는데도 그 은혜를 배신했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 별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나는 탈당이 아니라 탈출이고 당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도 잡새들이 조잘거리기에 내가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예, 홍준표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숱하게 배신을 당했다. 예. 그렇지만 본인은 30년간 묵묵히 그 당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배신한 거 아니야. 그 당이 나를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 마.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배신자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당이 그를 배신했다고 생각할지 요거는 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의 깃발은 무엇이냐라는 의제를 참모들에게 처음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깃발? 깃발이 뭐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이런 겁니다. 박정희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댓글에 알려주세요. 박정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 그죠? 새마을 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 그죠? 김대중 하면 IMF 극복, 남북 정상회담, 그죠? 노무현 하면 권위주의 타파. 이렇게 상징과 만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은 무엇이냐? 어떤 의제냐? 우리가 뭐 코스피 5천, 코스피 6천 이렇게 돌파해서 이재명 대통령 하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5천, 6천 선으로 올려놓은 그런 대통령 이렇게 남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의제를 던졌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딱 떠오르는 그런 상징이 무엇이냐? 이게 의제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AI 3대 강국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말고 이를테면 좀 더 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형 자본주의. 좀 거대 담론이긴 한데요. 뭔가 5년간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 이재명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 단어, 상징 어휘, 그리고 상징이 되는 정책과 비전.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의제가 던져졌다고 합니다. 아주 쉽고 간명하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징.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 던졌을까요? 핵심은 이제 출범 1년이 다가옵니다. 어느덧 이재명 정부 1년이에요. 따라서 어떤 상징으로 이재명 정부를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청와대 참모들의 깊이 있는 철학적 논쟁, 고민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제가 이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와, 8시 59분인데 서영교 의원 오셨습니까? 네,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감찰관법도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 1분만 얘기 그 영상 없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을 위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국회 쪽 취재를 쭉 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제7조 국회는 15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서면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7조의 2 대통령은 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강제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임기가 1년이 다 되도록 3차례, 한 번은 지난 7월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월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또 3번, 3번이나 국회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 1년이 다가오는데 공약들 쭉 정리하잖아요.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비난이 또 나올 것이 자명한 것이죠. 아예 왜 그거 임명 안 하냐. 그런데 그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가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천준호 원내수석 제가 둘 다 어제 통화 직접 했는데요.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야당이 반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더 취재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